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밀당하는 지수에 애가 탑니다. 시원하게 뚫어줄 줄 알았는데요. 오늘 지수가 다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3,140선으로 후퇴했고요. 이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사상 최대치의 밑돈은 4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를 찍으면서 지수의 낙폭은 커졌습니다. 이 속에선 전날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시총상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이 대형주들의 주가가 부진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대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등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 우리를 애타게 만들었었던 코스닥 지수는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워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천스닥 개막하다 말고 내려와서 다시 900대로 돌아왔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동반 출회되면서 이렇게 양지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각국 경제와 국경 봉쇄 이슈가 부각됐고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집행이 2월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소식 등이 매도세를 부추겼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숨 고르는 시장 속에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히든 종목들은 좀 달랐는데요. 약세장에서도 기세를 펼치면서 오늘 수익률 순위에도 큰 변동이 일어났을 만큼 뜨거운 싱글 매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속의 주역들 수익률 1, 2위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비법과 히든 종목까지 챙겨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의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자, 오늘 밤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수가 오늘 좀 올라가 주면서 신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다 말았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양지수가 좀 뒤로 물러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기세를 펼쳤었던 그런 특징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흔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보이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상승이 아니라 급등이 수총 수십조 원짜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좀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이 중소형주까지 빠지게 되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대형주 쪽.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매매 패턴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대형주 급등들의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테마가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에서 오늘 빠지고 사실 코스닥이 오늘 좀 초반에 제약바이오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좀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서
좀 중소형주 종목들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빠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유독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다들 조정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이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이제 거품이 아니겠죠? 지속되는 이 대세 상승장이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루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상승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작년 연말 수십 개의 종목들이 이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던가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작년 연말에 좀 쏟아져 나와줬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11월 달, 12월 달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거의 12월 달 이후부터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한 2달 정도 동안에 쉬어가고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신규 상장주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 관점으로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슬슬 이제 이 신규 상장주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록스라는 종목도 시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지는 상황, 그리고 양시장 도합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4조 원 이상 매수를 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시장이 연출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거의 이제 10% 가까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고바이오랩 거의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동안은 쭉 하락을 해주다가 오늘 거의 준상한가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 종목을 한 4종목 정도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피플바이오 상한가 같고요. 라닉스 상한가 같고요. 이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아쉽게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 한 종목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규 상장주 종목들에 있어서 수급이 붙어주면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처럼 상한가 내지는 이제 피플바이오라던가 라닉스 같은 경우 두 종목 전부 다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에서 찍어드려가지고 50% 수익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런 강한 시세들이 이런 종목들에서 기대를 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에서 최근 테마에 있어서 조금 같이 부합이 될 수 있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최근 가장 이제 뜨거울 수가 있는 그런 테마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하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좀 매매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신규 상장주. 근데 여기다가 또 핫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 전략이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 굉장히 기대해 보면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또 전문가들의 종목 AS가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상한 전문가님 오늘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1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비결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볼까요? 일단 수익률 비결이라고 하면은 좀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보수적인.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확정짓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이제 많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원래 단타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좀 오래 들고 간다거나 이런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좀 빠르게 내고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혹시 하방으로 밀릴 경우에도 리스크 대처가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지금 포트 개수가 적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시장이 밀려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 확정 수익 수준은 이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1위 유지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버 반등에 따른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아직 이제 무료 방송 안 했지만 저번 주 주말 무료 방송이라든지 주중 무료 방송에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이 반등 추세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세 상승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역이다. 그 이유는
뭐 우선 해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20일 날짜부터 행정부를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앞으로의 방향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바랬던 그런 정책들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뭐 기후 협약에 대한 재가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유럽 연합과의 합치된 그런 탄소 배출 그 관련 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치가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어떤 이런 무역 구조에 있어서 내주지 않겠다.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핵탄두를 2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래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관련 정권이 이동이 되면 예전 보면은 뭐 오바마 정권 때도 그렇고 북한하고 약간 대화를 시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체제에서 좀 막혔던 북한과의 대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 및 참모진이 공화당 소속이 아닌데도 강경 대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들. 예. 전체적인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요. 이런 어떤 코로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내 추가적인 뭐 블루웨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의 정책으로 부양책을 바로바로 좀 추진하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제 부자 관세라든지 뭐 기업 관세 부분들이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무언가 막혀 있었던 전 세계적인 이 물류 소통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뭐 바뀌었다라고 안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 위주의 전략을 그대로 토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어떤 새로운 전략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미증시가 뭐 보호무역주의로 좀 올라오고 수혜를 더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물동량 해결 부분, 이거 중국이 풀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미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나 전 세계 그 뭐 지도자들의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실질적으로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후 방국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거든요. 서로 말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미증시의 상승력이 제한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증시 지수를 이제 가볍게 좀 살펴보시면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단기 반등 이후에 점진 상승 정도는 가능하나 강한 뭐 장대 항봉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지만 전거래일에 장대 항봉이 나와버렸어요.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이건 오버 반등이거든요. 오버 반등이 나오면 필수 불가결하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 눌림이 오늘 바로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인 조정이나 눌림을 예고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지수가 뭐 당장 여기부터 이제 계속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걸 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어떤 시장 방향성은 옆으로 기는 박스권장이 된다거나 상승을 하더라도 강보합 수준의 정말 점진적인 상승 정도를 생각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붕괴 현상이 나오는 타이밍들과 함께 조금 시간적인 어떤 기간 조정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즐길 수 있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낙관하시다가 자칫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그동안 먹어놓은 수익을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 어떤 하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데요. 강력한 종목 전략 필요해집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들이 공개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과 이렇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싱글 매치 시작하러 갈 건데 그 전에 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게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엔 디테일한 매도 기준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싱글 매치 시작할게요.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타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뜨거웠었던 싱글 매치. 오늘은 4위였었던 전문가가 단숨에 2위로 올라올 만큼 또 뜨거운 매치가 펼쳐졌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의 포트 속에는 어떤 전략들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단숨에 2위로 올라왔는데요. 닥터강 전문가님 포트 속에 가장 최근에 편입한 오르비텍부터 살펴볼게요. 아, 제가 4등이었었나요? 모르고 있었었는데 오늘 제가 올라왔군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가지고 상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이제 증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될 만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와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 친환경 쪽으로 아마 기대를 해보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줄 수 있는 부분은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차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 이제 저점 보이시는 것처럼 급락 나왔었던 이후에 지금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의 9월 달까지 반년 정도를 저점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다가 상한가로서 두 방이나 터쳐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움직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흐름들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거의 한 3달, 4달 정도 동안의 기간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올라갈 때 잡으시고요.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안 올라가면은
좀 이 주가가 질질질질 끌면은 좀 손절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여러분들 데리고 안 가려고 이런 식으로 2달, 3달, 4달 기간 조정을 하는 부분이겠죠. 최근 지금 차트 흐름들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을 한번 찍고 나가지고 11월 달, 12월 달 형성을 했었던 매물 구간을 돌파 이후에 오늘까지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좀 양봉으로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목표가가 7,000원, 그러니까 이제 최근 형성했었던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그러면서 비핵화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핵화 관련한 이슈 기다리면서 이 종목의 반등도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약세장 속에서도 기세를 펼쳤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프리시전 바이오인데요. 신규 상장주이면서 오늘장에 좀 특이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이제 11월 말 정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가 수혜를 받아줘야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조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실률이 커졌는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신규 상장주 거의 최근 한 달 정도 동안에 한 4종목 드렸습니다. 2종목이 50% 갔고요. 한 종목이 이제 좀 손절가 이탈이 아쉽게 나왔고 남은 한 종목이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차트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나와줬었던 양봉 타이밍이 굉장히 귀합니다. 딱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상장가 구간대에 정확하게 걸쳐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6% 정도 가량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프리시전 바이오를 저를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오늘 저가 구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은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서 반등 타이밍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주 특성상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고가 구간대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손절가 지키면서 좀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 좀 아쉽게 좀 손절가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손절가 이탈이 나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좀 야속하게 좀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제 이 퀀타 매트릭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프리시전 바이오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구간대에서 돌려주고 있는 이 구간대. 그러면서 오늘 뭐 고바이오에 거의 준상한가까지 갔죠. 그러면서 뭐 소룩스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 쪽에서 슬슬 이제 움직임이 보여주고요. 이 종목도 최근 이제 1월 달 초에 나와줬었던 이 첫 상한가 구간, 종가 구간대와 그리고 이제 상장가 구간 일치를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 구간입니다. 아직도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니까 추가 탄력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결 둘째 주에 제시했었던 전략 신규 상장주인데요. 프리시전 바이오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모다이노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6%대 수익률 키워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11월 달에도 추천드려가지고 거의 이제 상한가 구간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 구간대에서 너무 아쉽게 이제 상한가는 안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돼서 현재 지금 장기 평선 구간에서 버텨가지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 아니면 5G 관련된 내용으로는 좀 상승을 한 게 아니에요. 최근 이제 특히나 오늘 뭐 러셀이라던가 삼성전자 쪽이 이제 파운더리 업체 쪽으로 투자한다라는 얘기 들려주면서 이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이제 이 벤더 업체들이 같이 이제 좀 과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동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고 제가 우리 지금 모다이노칩을 따라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추세가 꺾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뭐 최소한 15% 이상 수익권 구간이실 것 같은데 익저가 구간을 잡으시면서 조정이 나오셨을 때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진행을 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던 5,000원 구간대 목표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구간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다이노칩까지 우리가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포트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YG 플러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29%의 수익률을 챙겨갔는데요.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이제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매물이 나왔냐면 시장이 오히려 2% 급등이 나오는 장이었는데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 수급이 좀 잘 개입되는 분야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이 올라가는데 엔터업종에서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차익이야? 팔았다. 올라가는 상승파에서 좀 파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화면에 보이시면은 YG 플러스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그래서 추가 상승 받고 이제 음봉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 종목은 뭐 수익도 충분하잖아요. 한 3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유지 중이라고 하면 양봉 전환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 수급은 조금 개입 강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외국인이 좀 사주는 게 좋은데 외국인이 오히려 더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터업종을 보실 때는 이 종목은 이제 좀 더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 전략으로 이제 내일부터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량 차익 실현 관점으로. 그리고 엔터업종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는 수급 매도가 크게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나온 애들이 있고 안 나온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안 나온 애들 쪽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관심을 두면서 이 YG 플러스에 대한 전략은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해 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엔요, 우림기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또 수익을 두 자릿대 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일장 좀 주춤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가격 변동도 있죠? 네, 뭐 한 번 내고 났더니 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졌나?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제 화면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종목을 제가 뭐 누르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손저가를 잡다 보니까 손저가 자체가 이제 5,000원대 정도 있었을 거예요. 5,000원 근처로 다 왔죠. 그래서 이걸 손저가를 예전 첫 추천 시 손저가인 4,500원으로 낮췄습니다. 좀 여유롭게 보자는 얘기죠.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쉽게 안 움직이는 이유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임기에서 초입에 뭐 바로 말해주진 않겠지만 공약 전략 부분 중에 지금 에너지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지원하기로 한 약속 모델 부분들에 대한 투자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탄소 배출 쪽에 연동을 해서 지금 천연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내일인가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선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안 나오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 대선 공약에서 해주기로 한 친환경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타이밍에 풍력이나 태양광주가 좀 움직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쪽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정에너지 쪽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 들고 계시면 급등 나올 때 수익 실현 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면서 좋은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죠. 우림기계는요, 손절 가격 변경했습니다. 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메모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쇼박스 보도록 할게요. 쇼박스는 좀 어떻습니까? 이건 뭐 그냥 들고 계시면 되죠. 뭐 매수가 대비 별로 차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엔터업종에서 눌러준 걸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 기대하는 거지 내려간 자리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화면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차트 다 아실 테니까 보유 홀딩만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앞으로 올라갈 일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힌트 3가지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면요,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할게요. 1번 힌트 나갑니다. 예,
그렇죠. 작년에 연말에 IPO 굉장히 대거 많이 나왔습니다. 대여급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 특례로서 국가에서 좀 빠르게 돈을 조달을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키트 공급을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 키트 업체들 쪽에서 기술 특례로 상장이 지금 이제 좀 많이 됐었고 기타 뭐 이제 뭐 동물 백신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좀 다양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이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거의 작년 연말에 좀 쏟아지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뭐 같은 테마로 엮이지는 않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함께 좀 테마군을 형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1월 달이라던가 12월 달 굉장히 이제 많은 신규 상장주 종목들의 연속적인 상한가 랠리들이 좀 나와줬었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쪽에서 재미있는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역발상을 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없어지는 이 2달 정도 동안에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하방에서 받아주게 되면서 하락의 기울기를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현재 지금 하방 경직을 띄고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하나 둘씩 양봉을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당장 이제 뭐 지난달, 지지난달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순환매를 거의 전부 다 적중을 시켜드렸었는데 당장 이번 타이밍에 이제 라닉스 자율주행차 분명히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까지 같이 이제 연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제 차트에서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급등 이후에 2달, 3달 정도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N자형 파동까지 연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라닉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9월 달 당시 때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나와줬을 때 자율주행차 쪽의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죠. 9월 달 라닉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도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없고 뭐 마땅한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의 관심도가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저점에서 하방을 잡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이슈, 애플카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연결이 되는 이런 기대감을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신규 상장주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뭐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뭐 얼굴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데 지금 12월 달 당시 때 상한가를 가면서 상장가 이후부터 이제 급등 구간이 나왔죠.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굉장히 하락 구간이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 12월 달 급등 이후에 2달 정도 동안 현재 눌려주고 나서 오늘 지난주 기점으로 양봉이 지금 하나둘씩 출현을 하면서 하방을 좀 잡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방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조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방 리스크를 좀 덜어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도 작년 연말 대거로 이제 기업 공개가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현재 이번 타이밍에 제가 봤을 때 2차 파동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이후에 이제 밑에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시그널 포착해 보면서 종목 추리해 갑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예, 두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소트럭 이야기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이렇게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통해서 대단한 수익률을 많이 챙겨냈기 때문에 이쪽에 또 특히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급등이 나와줬었던 섹터였어요. 작년 연말부터 뭐 테슬라 효과라고 하던가 아니면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뭐 2차 전지 기업들이 워낙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납품을 하는 국내 기업들 굉장히 강력한 수혜를 받아주면서 연말 그러면서 올해 초까지 상한가 이후 급등까지 계속적으로 나와줬죠. 최근 신규 상장을 한 내용들 중에 이런 부분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정 운영 하반기에 거의 역점 사업으로 친환경
환경, 그린 뉴딜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이제 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명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 나와줬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십조 원이 이제 통과가 되는 좀 그런 부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탈 추세입니다. 워낙 좀 환경을 파괴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연료로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나와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디젤 엔진 쪽으로 개발을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미국 쪽에 있어서 수소 트럭을 지금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줬어요. 당장 최근 나와줬었던 이슈들 가장 강력한 이슈는 당연히 이제 F카 관련된 내용이겠죠. 하지만 현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보적인 수소 기술력을 좀 이제 입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장 규모를 넓혀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아차 쪽으로 좀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체적인 브랜드를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 쪽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아차 쪽으로 이제 F를 가지고 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현재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아니면 테슬라 부품주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그러면서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나인테크, 신성델타테크, 라닉스까지 지난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50% 내지 100%까지 달하는 수익들을 달성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타이밍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안 오르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는 수소 관련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 자동차 부품들 주에서 순환매를 노려보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히든 종목 이제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상한 전문가님,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는 수소 기업들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뭐 이제 수소차 쪽으로 납품하는 거는 이제 뭐 넥손가 뭐 그거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두산퓨얼셀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에 백탕 전문가님이 두산퓨얼셀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우선 GMB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기아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통합 밸브 쪽으로 좀 대량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 근접 주가에서는 거의 안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건 이제 올랐어요. 오른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뉴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직접 그 부품 공급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 밸브 관련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된 그 수소차 관련주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이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탱크, 그 이제 뭐 탱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소건 뭐 아니면은 이제 LPG건 이제 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바닥에 있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종목이라. DK락이 이제 좀 지금 관련돼서 수소차에 현재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차트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종목일 가능성이 높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모토닉. 이 종목도 지금 직접적으로 독점적으로 현대차에 관련 이제 세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현대차 납품을 아니라고 한다면 두산퓨얼셀을 강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네, 워낙에 전부터 두산퓨얼셀을 사랑하셨던 게 탁당 전문가님이라 아닐 것 같네요. 네. 예, 여러 가지 추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우리 세 번째 힌트가 또 남아 있으니까요. 강력한 힌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세 번째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설명 좀 도와주시죠. 지금 이제 현대차가 그냥 수소차를 뭐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소 저장 장치까지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설치를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제어 장치, 그러니까 이 센서를 제어를 하는 이 밸브 관련된 내용으로 그냥 수소차 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 세계의 수소 시스템에는 반드시 이러한 가스 센서와 관련된 부분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은 뭐 종목 생각나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힌트 3번까지 우리가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추리하고 계신지 문자창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닥터건 전문가 유니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산 퓨얼셀 여기도 있네요. DK락도 있고요. 영화테크, KEC 다양하게 왔습니다. 수소차 관련 좀 많이 나온 모습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종목 추리 계속 이어지니까요. 힌트 한 번 더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줄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상한 전문가의 힌트 1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나옵니다. 2월 19일 컴백 예고했는데 이 속에서 또 관련주를 찾아봐야겠죠? 예, 지금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혹시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은 와 방탄 이랬겠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오버를 했고요. 자, 방탄소년단이 이제 올해 2월 19일 이제 다음 달 중반 정도에 또 컴백을 합니다. 신규 앨범인 이제 에센스 에디션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발표됐었던 이제 디럭스 에디션하고 기본적인 이제 그 음원은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해서 기다리는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사전 예약을 이제 어제부터 받기 시작을 했죠. 작년에 방탄소년단의 앨범 판매량이 900만 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앨범을 산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방탄소년단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2월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가 맞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지금도 줄어들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줄어들 걸로 보이고 전체적인 엔터나 미디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컴백 후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러면 올해 관련 그 종목들의 어떤 수익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 1번 열어봤습니다. 방탄소년단 하면 여러 종목들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 범위를 좁혀볼 힌트 2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이버와 지분 교환 대대적 시너지 이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굉장한 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인이 좀 많이 나와요. 해외 무슨 자동차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해외 IT 기업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애플카. 뭐 갑자기 무슨 뭐 2, 3주 만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빅딜들이 사방에서 마치 짜고 고수치듯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분 교환을 해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좀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우리나라 1위 인터넷 포털 기업이고 실제 그 관련된 비대면 기업 중에 대표 기업입니다. 현재 나스닥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업들이거든요. 관련돼서 이 기업하고 네이버가 시너지를 해줄 경우 오늘 나온 재료 네이버도 이동통신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시너지 효과와 함께 전체적인 지분 맛들이 나오면 지분법 수요 효과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까지도 방탄 효과 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따끈따끈한 이슈 들고 오셨는데요. 이에 따른 종목 추리해봐야 합니다. 근데 조금은 헷갈려요. 상한 전문가님의 스타일을 또 생각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좀 어려운데요. 닥터한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좀 당연히 좀 DPC가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이버 쪽하고 지분 교환을 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었던 빅히트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뭐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키스트 아니면은 뭐 SM 라이프 디자인, 뭐 DPC 아니면은 지금 이제 상장을 했었던 빅히트까지 말씀을 하신 BTS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뭐 상한가도 좀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종목이 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힌트 3번 만나보겠습니다. 3번 너무나 기대돼요. 그거죠. 그렇죠. 그거. 네. 히트다, 히트. 그렇죠. 히트다, 히트. 아주 빅 히트 칠 종목이다라는 거죠. 히트다, 빅 히트 칠. 크게 히트를 칠 수 있을 만한. 뭐 방탄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히트 종목은. 예.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니까 직접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네이버 어떤 지분 맞딜 효과에 의한 국내 최대 어떤 양 분야 기업들의 그 지분 교환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에 의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도 같이 계속 딸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상당히 높을 거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좀 맞추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빅히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히트다, 히트. 어떤 종목일까요? 문자창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로 예상하는 종목은요. 빅히트요 라고 보신 분들 많으시고요. 상한김용덕, 빅히트, 상한김용덕, 빅히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센코, 빅히트, 빅히트, 센코 많이 보이고 있네요. 센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니크라고 보내준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종목 추리 계속해 주시죠. 상한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의 정답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답은 바로 센코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볼까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지금 주가 흐름이 저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12월 달 같은 경우도 형성을 했었던 매물 구간을 오늘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뭐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장 초반부터 막 사시려고 애써 막 노력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그러면서 25,000원 자리까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이 아래쪽 구간에서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라는 3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코였습니다. 매수 범위는 25,000원에서 27,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 전문가 오늘 굉장히 히트가 될 만한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뭐 히트칠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히트다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재밌나요? 자, 매매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매매법 알려드릴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방탄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목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와 거기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 혹시 시장에 올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장 4계좌 보호하면서 수익 계속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방송에서 특별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 전문가 엔터주 전략을 통해서 현재 또 수익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한 전문가가 잠시 후 이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고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 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